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뉴스투데이 제주입니다. 2년 전 태풍 볼라벤이 제주를 강타하면서 추자도에서는 방파제가 유실돼 어선들이 큰 피해를 입었었죠. 그런데 이 피해가 당시 방파제 공사를 맡았던 업체가 대비를 소홀히 해 발생한 인재라는 주장이 제기돼 파문이 일고 있습니다. 김찬년 기자의 보도입니다. 지난 2012년 초속 51m의 기록적인 강풍으로 제주와 한반도를 강타했던 태풍 볼라벤. 추자도 신양항에서는 공사 중이던 방파제가 유실되면서 파도가 항구안을 덮쳐 어선 10여 척이 파손됐습니다. 제주참여환경연대는 당시 방파제 공사를 맡았던 포스코 건설이 해양수산부의 매뉴얼을 위반했고 제주도는 감독을 소홀히 했다며 검찰에 고발했습니다. 태풍이 북상하면 테트라포드 등으로 임시 보강 조치를 해야 하는데 이런 규정을 어겼다는 겁니다. 한 달 전 또 다른 태풍이 왔을 때 테트라포드로 보강 조치를 했지만 이때는 제거하는 바람에 피해를 키웠다는 주장입니다. 태풍 대비용 TTP를 보강하지 않은 점은 상식적으로 이해가 가지 않는 행위로 이로 인해 태풍의 얼파를 효과적으로 막지 못해 대피 중인 어선이 피해를 입는 인재를 유발시켰다는 판단입니다. 이에 대해 포스코 건설은 당시 방파제 입구를 늘리는 공사를 진행하면서 테트라포드를 제거했지만 또 다른 콘크리트 구조물을 설치해 태풍에 대비했었다고 해명했습니다. 그런데 저희들도 나름대로 이제 태풍을 보강하기 위해서 작업을 하고 있는 상황인데 갑자기 태풍이 올라오니까 어떤 불강적으로 그렇게 당할 수밖에 없었죠. 태풍 볼라벤으로 신양항에서 발생한 피해는 54억 원, 어선 피해만 3억 6천만 원에 이릅니다. 시민단체는 어민들에게 정부가 지급했던 피해 보상액을 포스코 건설로부터 환수해야 한다고 주장해 검찰의 수사 결과에 관심이 집중되고 있습니다. MBC 뉴스 김찬년입니다. 어제 서귀포시의 한 양계장에 들개가 침입해 토종닭 500여 마리를 물어 죽인 사건이 발생했었죠. 주민들은 잡히지 않는 들개 때문에 걱정이 이만저만이 아닌데 행정기관에서는 서로 자기 일이 아니라며 떠넘기고 있다고 합니다. 이소연 기자가 취재해봤습니다. 집에서 키우고 있는 개를 묶어주시고 길에 다니고 있는 개는 포획할 예정이오니 마취총을 든 소방대원들이 감귤밭에서 수색 작업을 벌이고 있습니다. 근처 양계장을 습격했던 들개를 잡기 위해 나선 겁니다. 들개가 출몰했다는 소식에 인근 축산 농가들은 뜬 눈으로 밤을 지새고 있습니다. 송아지 분만 되면은 그 후산 정체를 물어가려고 그 개들이 침입할 수가 있어요. 현재 들개들이 배회하고 있는 이곳은 마을과 근접해 있어 사람을 해칠 가능성도 매우 높아 보입니다. 요 근방엔 그래도 그 나이 드신 분들이 많으니까 괜히 그 사람한테 덮칠까 봐 그게 우려가 되죠. 이런 가운데 서귀포시가 사냥꾼을 출동시켰다 곧바로 철수시키는 어처구니 없는 일이 벌어졌습니다. 들개인지 유기견인지를 놓고 부서마다 엇갈린 해석을 내놓았기 때문입니다. 저희가 이제 유기견 업무고요. 목줄이 없으면은 들개 쪽으로 저희를 보는 거죠. 들개는 이제 야생동물이기 때문에 그거는 이제 녹색환경과에서 하고요. 그런 인가에 돌아다니는 개들. 예. 그거는 우리 축산과에서 구획을 하고 있습니다. 업무가 그렇게 진행됩니다. 누가 들개를 잡아야 하는지 터무니없는 싸움을 하는 사이에 주민들의 불안감은 높아지고 있습니다. MBC 뉴스 이소연입니다. 2030년 제주 지역은 4명 중에 1명이 65세 이상 노인인 초고령 사회가 될 것이라는 전망이 나왔습니다. 호남지방 통계청은 올해 제주 지역 65세 이상 고령 인구가 14.5%로 전국 평균보다 1.8%포인트 높고 2030년에는 26.5%로 늘어날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또 가구주가 65세 이상인 고령 가구 비율은 36.8%, 노인 혼자 사는 가구는 12%로 늘어날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세월호 사고 이후 중단됐던 수학여행이 재개되고 있습니다. 그동안 매출 감소로 어려움을 겪었던 관광업계에도 다소 숨통이 트일 전망입니다. 박주연 기자의 보도입니다. 수학여행단을 실은 여객선이 제주 항으로 들어옵니다. 전라남도 지역의 초등학교 2곳에서 학생 150여 명이 제주를 찾은 겁니다. 숙소 들어가면요, 그 친구들이랑 얘기하느라 잠도 안 잘 것 같아요.
재밌을 것 같아요. 세월호 사고로 강화된 교육부의 방침에 따라 학부모 80% 이상 동의를 받았고 교사들이 현장 체험 지도사 자격증을 땄습니다. 150명 아래 규모로는 그 학교 선생님, 수학여행 선생님 중에서 한 분만 그 수학여행 안전지도사 그 자격을 취득한 다음에 거기 그 선생님 받고 오셔가지고 이제 학교 내에서 또 그 선생님들끼리 또 연수하고. 여객 선사에서도 휴대폰으로 구명조끼 착용법과 비상 연락망을 확인할 수 있는 장치들을 설치해 안전성을 높였습니다. 스마트폰만 갖다 대면 배 안에 있는 현재 본인 위치, 비상 탈출로 이동 경로라든가 비상 연락망 이런 것들 연락처들이 다 구비되어 있기 때문에 안전하게 이용할 수 있죠. 봄철 수학여행을 포기했던 학교들이 다시 일정을 잡으면서 항공기를 이용한 수학여행도 늘고 있습니다. 항공으로 오는 편수가 작년에 비해서 절반 정도로 줄었다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지금 점차적으로 회복하고는 있는데 이제 10월 달 정도 되면 어느 정도 회복은 될 것 같습니다. 하지만 수학여행이 다시 시작되면서 세월호 사고 이후 매출 감소로 어려움을 겪었던 관광업계에도 다소 숨통이 트일 것으로 기대되고 있습니다. MBC 뉴스 박주연입니다. 제주에서 열리는 전국체전이 한 달 앞으로 다가옴에 따라 제주시가 오늘부터 대회준비 비상체제에 들어갑니다. 제주시는 사전 특별 성화 봉송 구간인 올레 코스와 우도, 추자 지역을 비롯해 공식 성화 봉송로를 정비하고 대회 기간 자원봉사 운영과 행정 지원 체계를 최종 점검할 계획입니다. 올해 전국체전은 도내 73개 경기장에서 열리며 전국에서 선수단 3만여 명이 참가해 1,630억 원의 생산 유발 효과를 거둘 것으로 전망되고 있습니다. 네, 출근길 약하게 비가 오고 있습니다. 이 비는 낮 동안 잠시 소강 상태를 보이겠지만 밤까지 내렸다 그쳤다를 반복하겠는데요. 비가 내리면서 한낮에도 서늘한 날씨를 보이겠습니다. 한편 이 시각 현재 일부 육상에는 짙은 안개가 낀 곳이 있어 시야 확보에 유의하면서 안전운전 하셔야겠습니다. 내일은 구름 많다가 오후부터 차차 흐려지겠는데요. 다행히 별다른 비 소식은 없어서 활동하기 무난하겠습니다. 다음은 자세한 지역별 날씨입니다. 네, 오늘 아침 북부 지역의 기온 21도 보이고 있고요. 낮 기온은 어제보다 2도에서 4도가량 낮겠습니다. 현재 한림과 고산의 기온 20도, 대정 21도, 낮 기온은 25도가 예상됩니다. 네, 남부 지역도 비가 내리면서 낮 동안에도 부쩍 서늘해진 날씨를 보이겠고요. 동부 지역의 현재 기온 20도 내외, 낮 기온은 23도에서 24도로 예년 이맘때와 비슷하겠습니다. 네, 현재 성판액의 기온 16도 나타내고 있습니다. 섬지역은 종일 23도 안팎의 기온을 유지하겠습니다. 네, 해상에는 물결이 점차 높게 일면서 풍랑특보가 내려질 가능성이 높으니까요. 항해하거나 조업하는 선박들은 주의하셔야겠습니다. 현재 대부분 공항에 안개가 낀 모습입니다. 네, 이번 주 목요일에 또 한 차례 비가 내리고 나면 날씨가 부쩍 더 쌀쌀해질 전망입니다. 날씨였습니다. 다음은 제1제주인 1세대를 위한 성금을 보내주신 분들입니다. 라온그룹 손천수 회장이 500만 원을 보내주신 것을 비롯해 양치석 제주도 농축산식품국장이 10만 원, 제주시 어린이집 연합회 허명숙 회장이 10만 원, 김순두 민요학회 회장이 10만 원, 제주시 용담 이동 고동린 씨가 50만 원, 한국학원총연합회 제주도지회 김경식 회장이 20만 원, 제주시 안화동 지원인의 가정이 10만 원, 제주시 이도 1동 이미숙 씨가 10만 원을 맡겨주셨습니다. 성금을 기탁하실 분은 은행 계좌나 ARS 전화를 이용하시거나 사회복지 공동모금회로 문의하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어제 오후 4시 10분쯤 서귀포시 남원읍 신흥 1리 삼거리 부근 밭에서 트랙터 운전자 47살 김모 씨가 트랙터 밖으로 떨어지면서 차량 바퀴에 다리를 크게 다쳤습니다. 경찰과 소방당국은 비탈진 곳에 세워둔 트랙터에 고정장치를 하지 않아 사고가 난 것으로 보고 정확한 사고 경위를 조사하고 있습니다. 중국 유망 어선에 대한 금어기가 풀리면서 불법 조업 중국 어선이 기승을 부리고 있습니다. 제주어업관리사무소는 그제 오후 차귀도 서쪽 140km 해상에서 조업 일지를 제대로 쓰지 않은 중국 어선 한 척을 적발했고 비양도 북서쪽 해상에서는
어업 허가증 없이 조업을 한 중국 어선 한 척을 납포했습니다. 이달 들어 제주 해역에서 불법 조업을 하다 적발된 중국 어선은 모두 11척입니다. 제주관광공사는 전임 사장의 비리 혐의로 인한 구속과 수익사업 특혜 의혹 등 그동안 지적된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해 조직과 인사, 재무, 업무 등 4개 분과의 경영혁신 태스크포스를 운영합니다. 태스크포스는 방만한 조직 개편과 면세 사업의 경쟁력 강화, 비효율적인 웰컴센터 관리 체계를 비롯한 업무 전반에 대한 혁신 방안과 함께 단계별 추진 전략을 마련할 계획입니다. 감귤 선과장에서 가공 과정 중 버려진 폐감귤이 대부분 신고 없이 처리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서귀포시에 따르면 지난해 서귀포 지역 감귤 선과장 386곳 가운데 폐기물 배출 신고를 한 곳은 59곳으로 전체 15%에 불과했습니다. 서귀포시는 감귤 선과장에서 5톤 이상 폐감귤을 배출할 경우 반드시 사전에 신고한 뒤 처리하도록 특별 점검에 나서겠다고 밝혔습니다. 네, 뉴스투데이 제주를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